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박인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드디어 6월, 9월 모의평가가 끝났는데요. 이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앞으로 수능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출제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과 이번 9월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부족한지를 잘 보완하셔서 수능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 6월과 비교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해설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 총평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풀어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작년 수능과 보면 알겠지만 킬러의 난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9월뿐만 아니라 6월과도 비슷한데요. 올해 이 평가원의 방향은 킬러에서는 좀 힘을 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대신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킬러의 난도가 좀 올라갔고 문항수도 좀 많아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앞 페이지에서 많다 보니까 마지막 4페이지까지 못 가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도 이러한 경향성을 따를 거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단원별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섯, 네 문항, 여섯 문항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문항 번호별로 보면 첫 번째 1번은 탄소화합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기적 성질 가설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자배치 모형, 그 다음에 4번은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5번은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 이 5번까지가 1페이지에 해당되는 시험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먼저 물의 전기분해 간단했던, 그 다음에 동적 평형 항상 나오던 유형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8번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 그 다음에 9번 산화원원 산화수, 그 다음 마지막 10번 주기적 성질. 여기까지가 이제 2페이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눈여겨볼 문항이 좀 있는데, 먼저 산화환원 산화수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항은요, 이번 9월뿐만 아니라 6월 모의평가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전화량 보존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 문항을 해설할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기적 성질 10번 문항이었는데요. 이 10번 문항은 그동안에 나왔던 유형들인데 이런 문항에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실수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단축해야 4페이지까지 끝까지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연습하실 때 이런 유형들을 그동안에 기출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어떤 문항별로 또 어떤 요소별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대한 문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11번부터 우리 16번까지가 3페이지에 해당됐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4페이지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번의 문항은 오비탈과 양자수 문제였고요.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 몰농도, 그 다음에 13번은 산화환원 반응식, 그 다음에 14번은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오비탈과 양자수 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1번과 15번에 있는 오비탈과 양자수는 좀 시간이 걸렸던,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떤 그 원자인지를 찾는데 아마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항상 나오던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화적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자수 분자량 밀도 관계,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이 19번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20번 문항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킬러 문항들의 난도가 조금씩 떨어졌다. 하지만 준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13번 산화환원 반응식은
6월 모의평가와 되게 유사한 형태로 나왔거든요. 한번 일단 오비탈과 양자수부터 이제 또 볼 건데 위에 있는 게 11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상대값이다 보니까 좀 찾는 어떤 원자인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아래도 찾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양자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양자수에 대한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꼭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나원원 반응식에서 이러한 형태가 6월 모의평가에도 나왔던 문항이었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월과 9월을 통해서 앞으로 경향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과 9월은 여러 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항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자 라는 문항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11번과 15번 문항.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오비탈과 양자수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 놓은 문제인데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항은 여러분들 많은 연습밖에 없어요, 답은.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항. 사나원원 반응식.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문항이었는데요. 전하를 찾는 유형. 그럼 6월과 9월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면 수능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6월과 9월 다 똑같습니다. 전하량 보존을 가지고 힌트가 되게끔 문제를 찾는 거죠. 또 원자와 그다음에 산화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항. 원자수 분자량 밀도 관계인데 여기선 여러분들 어떤 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항상 단위 부피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쫄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단위라는 말은 그냥 1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부피당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 항상 밀도 개념이 나오면 또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어떻게 이런 문항을 접근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9번과 20번 문항인데요. 19번 문항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좀 힘이 빠진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항을 풀 때는 어떤 경우의 수가 항상 생기죠. 얘가 산성일 때 또는 염기성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중화 반응을 풀 때는 이 전하량 보존,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항의 경우에는 제가 별표를 하나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하면 개별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뭐 실험 상황 1, 실험 상황 2. 그래서 A와 B를 뭐 각각 다른 양으로 반응시켜서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고 그거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항이었는데 이번 20번 문항은 여러 실험 상황이 아니라 단일 실험 상황이에요. 이거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게 조금 신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 문항을 한번 나중에 풀 때 조금 더 제가 뭔가 팁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항은 꼭 봐야 된다는 것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는 이번 평가원 9월을 포함해서 6월과 9월을 봤을 때 준킬러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뭔가 풀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놔두고 아이들이 그 문제까지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으면 넘어가고 다음에 있다, 그 뒤에 걸 푼 다음에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문제는 여러분들 6월, 9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 번 풀어보셔서 내 취약점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뭐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능 몇 달 안 남았는데 컨디션 관리, 그 다음에 체력 관리 꼭 하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항상 이런 마음이 되게 불안해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수능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문항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